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진행 박병률입니다. 예, 세이월드 오늘이 몇 탄이냐? 예, 11탄인가 12탄인가 그런 것 같은데요. 5월 19일입니다. 마음 같아갖고는 이제 어제 5.18이기도 하고 5.18이 42주년이죠. 예, 참 우리 윤상군께서 안 하던 짓 하셨던데 광주를 가셨어요. 직접 이제 자기 내각을 다 싹 데리고 간접적으로 선거운동하러 간 거죠. 이렇게 말하면 이제 야 너무 폄하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저한테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왜냐 봉화마을은 또 안 가요. 23일날 거기는 왜 안 가냐, 가봤자 괜히 이재명도 마주칠 것 같고 문 전 대통령도 마주칠 것 같고 부담스러운 거죠. 전 그렇다고 보는데 광주 야 이거 좋다 야 이렇게 갔겠죠. 본인은 뭔가 이제 감성이나 이미지 이런 것만 하고 뭐 디테일한 거는 야 누구 잡아 족치는 건 동훈이 네가 하고 야 경제는 추경호 네가 하고 나머지는 아래 사람한테 맡기는 스타일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갔다는 거 자체만 갖고 평가한다, 잘한 겁니다. 그거는 간 대통령이 없었잖아요 역대. 특히 이 한나라당 뭐 새누리당 요 정권에서는 갔던 대통령은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정말로 본인이 말한 대로 그것을 이제 헌법 전문에 넣을 것이며, 그리고 어쨌든 반란의 수괴였던 전두환은 결국 자기 살 거 다 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꼴까닥하고 죽었지만 그런다고 못 밝힐 건 없어요.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과연 그런 의지가 있냐 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회의적이죠.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되자마자 쉽게 말하면 야 그 조국 추미애 때 고생했던 내 새끼들 다 올라와! 이렇게 된 거니까. 그리고 이제 여의도 쪽에서 또 난리가 났죠. 그 합수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합수부가 뭐냐면은 증권수사 담당 뭐 경제사범 담당하는 건데 김건희 털라 그러나. 그러면 한동훈은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리 없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또 대기업이나 재벌들 몇몇 목줄 딱 잡은 다음에 할 거야 안 할 거야, 아마 요런 목적이 아닐까 1차는 그렇게 추정이 좀 돼 봅니다. 전에 약속 드린 바 될 수 있으면 이제 뉴스나 시사를 좀 브리핑하는 쪽으로 가겠다. 몇몇 주제만 갖고 얘기하는 거 굉장히 좀 필요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좋은 얘기가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하다가 요즘 그나마 사람답게 뉴스하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MBC라고. 그래서 오늘 MBC가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3시인데 오늘 하루 MBC에 어떤 뉴스들이 쪼로록 올라왔나. 그런다고 어저께 뉴스데스크를 하자면 그건 너무 늦고, 그죠? 왜? 하루 사이에 바뀐 게 있죠. 어제까지만 해도 문 전 대통령하고 바이든이 어떤 식으로든 만난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게 취소가 됐습니다. 아마 부담이 컸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은 어찌 됐든 간에 새 정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지금 뭐 하는 거냐, 대통령이 있는데 막 이러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을 북한이 요즘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이 팬데믹의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뭔가 큰 질병이 돌게 되면은 결국 이건 봉쇄 정치를 한다고 해갖고 될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뚫립니다. 근데 북한이 어쨌든 간에 마지막까지 막았다가 이게 뚫린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이 다시 도시 봉쇄하고 뭐하고 하는 게 베이징 올림픽 때까지는 무조건 야 니네 집에서 나오지 마, 뭐 절대 나오지 마 이랬는데 결국 뚫리거든요. 그 월드워 제트라는 그 좀비물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한 블록버스터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저는 그것도 좀 전형적인 백인 중심주의 사고라고 보는데 좀비병이 안 걸린 유일한 나라가 있지. 그게 어딥니까? 노스 코리아. 왜? 거기 지도자는 자기 인민들 이빨을 다 뽑아버렸어. 그러니까 물 수가 없지. 이거는 어마어마한 북한 비하죠. 더 넓게 나갔고 한국인 비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갔던 우리나라가 다시 어쨌든 간에 5년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내치까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왜? 모르겠어요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아니 뭐 작은 것도 부풀리고 안 한 것도 했다 그러고 요만큼 한 것도 이만큼 했다고. 그러니까 뭐라 말할 수 없겠으나 외교적인 성과만큼은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 윤상군께서 유지하는 건 고사하고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그냥 바이든 온다 그러니까 또 냈다 뭐 그럼 동맹 맺죠. 그럼 중국은 중국하고는 어떻게 균형 감각을 맞출 거냐 이거예요.
제일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요한 나라가 미국인데 그 못지않게 중국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멀고 중국은 가깝죠. 예, 근데 이런 과연 어떤 그 애매모호함 내지는 어떤 그 균형 감각이 과연 이 사람에게 있을까? 이것을 오롯이 그럼 보나 마나거든요. 야 박진 네가 알아서 해라 또 이럴 것 같은데 박진이 과연 그걸 알아서 할 능력이 될 것인가? 벌써 헛소리 막 하지 않습니까? 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틴의 당선을 축하합니다. 이게 외교부 수장이 할 소리입니까 이게? 예. 그래서 전 사실 그게 더 많이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새벽 6시부터 올라온 뉴스를 보면은 바로 새벽 되자마자 바뀌었습니다. 사흘 내내 바이든을 만나는 윤석열. 예, 그러니까 문 대통령 스케줄을 빼버린 거죠. 문 전 대통령 스케줄을. 예,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든이 지금 가는데 보면은 뻔해요. 이제 그 평택에 짓는다는 삼성 반도체 공장 거기 가고, 그리고 이제 뭐 평택에 또 주한미군 기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울 방문하는 건지 평택 방문하는 건지. 예. 그리고 서울에서 만찬을 하는데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만찬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합니까? 박물관이 만찬하는 데가 아닌 거거든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흥청망청이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 간단하게 역사적인 썰을 좀 풀자면 연산군이 제일 싫어하던 기관이 홍문관이었어요. 그러니까 홍문관이 뭐냐면은 그 예전으로 치면은 이제 아주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처음엔 게 집현전이었죠. 예, 집현전이었고, 그리고 거기가 왕하고 세자를 학습시키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사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중에서 제일 살벌한 데는 사원부죠. 이건 감사원이니까. 이 사원부는 왕실의 왕족도 감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데는 그거고, 피곤한 데는 사관원이죠. 왜 사극 보면 맨날 엎드려갖고 뭐 전환이 되옵니다. 누구 자르십시오. 누구 죽이십시오. 저희는 언관입니다. 으아, 이게 이제 사관원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세종대왕 자체가 워낙 이제 서충이고 학문 빠다 보니까 야 나랑 같이 공부하자 이렇게 된 거지만, 결국 그 뒤로 가면 갈수록 왕과 세자를 공부시키는 곳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종이 이거를 홍문관으로 바꿉니다. 근데 연산군은 세자 시절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왕 되면은 딱 둘은 내가 아주 작살낸다. 그게 뭐냐? 성종이 아끼던,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반려묘 반려견 같은 사슴이 하나 있었어요. 예, 사슴. 주식기가 나보다 우리 아버지 사랑을 더 받네?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즉위하자마자 사슴 바로 죽여버리고, 예, 그리고 틈만 나면은 저 홍문관 저거 어떻게 할 것인가 엿보고 있다가 사화 2번 터뜨리고 그 홍문관을 일부러 기생 뽑고 연회하는 기관으로 바꿉니다. 그게 흥청이거든요. 그랬다가 나라 망했네? 그래서 망청입니다. 이게 뭐가 다르죠? 예. 국립중앙박물관이요. 그냥 박물관도 아닙니다. 예. 동네 박물관도 아니고 지자체 사는 박물관도 아니고 나라의 박물관입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수없이 많은 유물과 유서, 문서 이런 것들은요, 온도 습도가 조금만 안 맞아도 부식이 되거나 사그라들 수가 있어요. 근데 박물관장이라는 사람이 한단 소리가 모가지를 걸고 어떻게 박물관에서 이런 만찬을 할 수 있냐 이러진 못할 망정, 아 저 토요일날 구경 오기로 하신 특히 학생 여러분 미안해요, 나라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갖고 문을 닫아야겠어요. 그게 박물관장이 할 소리입니까 그게? 예? 좀 더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나라가 정조대왕의 그 외교장각 도서를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못 찾았어요. 왜 못 찾았을까요? 프랑스의 문화부 장관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문화부의 직원이 자기 자리 걸고 반대했다는 거예요. 물론 프랑스도 웃기는 나라죠. 왜? 자기네 나라에 있는 문화재 중에 절반 이상은 다 어디서 쎄배운 건데 그래놓고 만든 게 루브르 박물관. 영국은 절반 이상 쎄배워갖고 만든 게 대형 박물관. 미국은 스미소니언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남이 나라 거를 뺏어 왔음에도 한 번 우리나라 들어온 곳은 절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이걸 결기라고 해야 될까요? 참 오픈 얘기긴 한데 그러진 못할 망정, 아 만찬하니까 비워주세요. 그럼 앞으로 계속 만찬할 거란 말이죠. 그럼 문화재 유지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됩니까? 에? 좀 생각을 하고 일을 하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해도 당신보단 잘하겠다. 응? 박물관이 뭐야 박물관이? 응? 아 진짜 뭐 영화에 나오는 무슨 뭐 박물관은 살아있다는 줄 알아? 박물관은 뭐가 이렇게 자꾸 건들면 안 돼요. 거기서 만찬을 한다는 발상 자체가, 이것은
바이든이 아무리 좋은 음식 얻어 먹고 갔더라도 속으로 뭐라고 생각할까? 그런 게 외교고 그런 게 국격인 거거든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아, 정말 무식하구나. 저런 쪽으로는. 하면 안 되죠. 응? 아니면 진짜 청와대 영빈관 그럴 때만 좀 쓰든가. 점점 확실해지고 있는 거야. 귀신 본 겁니다. 이건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저 멀쩡한 청와대를 놔두고, 그리고 영빈관을 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자, 자기 혼자 돌아다닐 때야 보안 알아서 하겠죠. 근데 외국, 그것도 우리가 꼭,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명나라 황상폐가 온 거죠. 근데 뻥 뚫린 용산이나 뻥 뚫린 중앙박물관에서 모신다? 그게 과연 보안이나 경호 쪽에서는 안전할까요? 말 안 나올까요, 그게? 예. 근데 그거보다는 오직 혹시라도 문통 만나면 안 돼요. 예. 왜 이거에만 목숨을 건 거 같을까? 라는 느낌이 아주 많이 들 수밖에 없는, 매우 유감스럽다. 정말 외교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외교 전공자라, 외교는요 정말 아주 디테일한 소품 하나, 아주 디테일한 말 한마디를 갖고도 외교 정책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는 경우가 수두룩 빡빡이에요. 과연 그런 디테일이 있을 것인가? 없다. 예, 없다라고 봅니다. 예. 청와대 영빈관이라도 좀 써. 외국, 특히 외국에서 중요한 분들 오실 땐 안보에도 보안에도 좋단 말이죠, 그게. 아우, 저 답답해 죽겠. 아이고, 잠깐 밥 먹을 때 귀신 보면 뭐 죽어요? 귀신 보인다 쳐도. 응? 출근도 점점 늦게 하면서. 예. 자, 그렇고요. 오늘서부터 6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약속드린 바가 있는데, 만약에 제 입에서 박모시기 씨가 한 번만 더 언급이 됐다, 그러면은 제 입에서 좋은 말 안 나간다. 좋은 말 안 나간다. 너 나가 이거겠죠. 예. 이미 그 임계선은 넘어섰는데 말 안 하려고요. 왜 말을 안 하냐? 얘기해봐야 선거에 도움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냥 확신을 하더만요. 지금까지 이름 올렸던 박완주하고 최광호까지는 내가 잘라야 된다. 아니, 비대위원장이 지금 지방선거를 며칠이야 지금. 이제 12일 남았어요. 6월 1일 빼면. 근데 그것을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 자기 당에 성추문이나 비위가 있는 의원 2명 자르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에? 그나마 한 명은 짤짜리를 딸다리로 둔갑시킨 거고, 한 명도 이제 경찰 수사 들어갔어요. 확실한 것도 아니야. 근데 이상한 사건이 하나 터졌죠. 목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 비대위가 아싸 잘 걸렸어. 박홍률이라는 사람이에요. 무고로 밝혀졌습니다.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 이건? 응? 윤호중 네가 책임질래? 박지원 네가 책임질래? 어? 아, 일을 할 거면 제대로 하든가. 응? 이준석 봐. 이준석 어떻게 하기로 했어? 윤리위 짠 연다고 해놓고서, 아, 징계는 지방선거 이후에 할게요. 그 사람들 따라라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은 뻔뻔한 거고 후한무치한 거죠. 그게 언제적 일입니까? 대전은요 일이. 근데 우린 지방선거 끝나고 징계할 거야. 이거 무슨 얘기냐?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저는 9대8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광역을 9개 이상 먹었다, 그럼 자기들 승리했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준석 징계는 그냥 하나만한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넘어가다가, 이제 다음 전당대회 기다리면 그때쯤 이제 안철수 등장시키면 쫓아내려 그러겠죠.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9개 이상을 먹었어, 그러면 그때 윤리위 열어갖고 이준석 징계 세게 때리면서 쫓아내려 그럴 거예요. 그리고 조기 전당대회 하겠죠. 지금 그수 쓰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이준석 하다가 꽃놀이패가 되는 거죠. 야, 만약에 이기면 넌 임기 채우는 거고, 임기 못 채우면 너는 요 윤리위 징계로 넌 바로 잘라버리고 그냥 전당대회 갈 거야. 예.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국민의힘을 본받아서 그렇게 교활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방선거 이후에 시시비비를 확실하게 밝히겠다. 그리고 최강욱 같은 경우는 캐면 캘수록 점점 아닌데 왜 최강욱까지 이름을 넣냐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다시 공부해갖고 비례대표 정도 하시라. 근데 이제는 그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나가. 비례대표 돼갖고 누구를 또 작사를 내려고. 자, 한탄스러운 게, 홍대에서 이재명 손붙잡고 울부짖던 그 사람과 지금 입만 열었다면은, 뭐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 아닙니까? 고추 달린 애들은 다 나가세요.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이냐? 일란성 쌍둥이인가요? 도플갱어인가요? 심히 의아합니다. 오히려 대선 때까지는 자기 정체 드러내지 않다가 대선 끝나고 비대위장 나니까 정체를 드러냈다? 그럼 더 나가야죠. 전 지금까지 이름 얘기 안 했습니다. 이름 딱 한 번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아주 파격적인 얘기를 했죠. 뭐, 야, 한덕수 임명시켜줘라. 이건 무슨 얘기냐? 임명시켜줘 본들 한덕수가 뭘 하겠어요? 예. 이미 망신은 망시살대로 다 뻗쳤는데. 노무현 정부 때도 일을 했던 아주 유능한 그런 줄 알았더니 임대왕에 법인카드 쉐비는 거 왕에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론스타 앞잡이에. 그러니까 괜히 인준 부결시키면 보나마나 뻔하거든요. 야, 대선에서 졌다고 발목 잡는 거대 야당 민주당. 그 프레임에 빠지지 맙시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민은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한덕수를 오케이 해주는 조건으로 최소한 원희룡이나 정호용이나 한동훈, 근데 내심 그랬다는 거예요. 한동훈은 저거는 때려 죽여도 임명을 시킬 거고, 왜? 윤석열의 복심이니까. 그러면 최소한 원희룡이나 정호용 정도는 사퇴를 시키는 상도위가 있을 줄 알았는데, 윤석열의 검찰의 힘에 상도위가 어디 있어요?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가는 건데. 저는 미안한 얘기지만 광주, 야, 잘 갔어요. 근데 전 기분 내켜서 갔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거 가면은 내 이미지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간 거라고밖에 저는 보이지가 않아요. 평가를 박하게밖에 할 수 없다는 건 되게 죄송합니다. 예. 근데 뭐 보여주신 게 있어야죠. 그죠? 공약도 전부 다 뒤집어 엎고 있고, 돈 마련하는 것도 보니까, 이미 통과한 예산안 중에서, 이미 통과된 예산안 중에서, 왜 국방부 거 1조 6천억 깎아갖고 막 엄한 데다 돌리고, 그거 누가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나중에 예산이라는 것은 사전 심의도 있지만 사후 결산도 해야 돼요. 응? 그리고 왜 강용석한테 전화해? 강용석은 했다, 전화 받았다 그랬는데 본인은 안 받았다 그러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요. 둘 중 하나 거짓말하는 거죠. 둘 다 거짓말은 급이 다르니까 누구 말이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예. 광주 간 게 전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솔직히. 또 모르죠. 임기를 몇 년 하실지 모르겠는데 매년 가서 매년 진정 있는 사과를 한다? 그래야 좀 풀리지 않을까요? 근데 어제 하루 띡 간 거 같고 뭐 만약에 우린 다 털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당장에 뭐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도 안 가는데. 근데 그건 제가 이해는 돼요. 예. 가봤자 뭐 만날 사람들이 빤하거든. 이재명 만나야지, 문재인 만나야지, 송영길 만나야지. 뭐 그건 싫다. 예, 그거까지는 제가 이해해 드릴게.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5.18이지 어제 지나갔지만 5.23 노무현 대통령 추모는 굉장히 이번 지방선거의 변곡점이 될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다가 바이든이 만약에 문 대통령까지 만났다라고 한다면 이건 절대 아니라고 봤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갖고 이건 좀 아니지 않냐, 결례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수사나 워딩을 써가면서 바이든과 문 전 대통령이 만나는 것만큼은 어떻게든 막아내지 않았을까. 근데 그럼 걱정되는 게 뭐냐, 미국 애들이 뭔가 요구를 들어줄 때, 왜 헐리우드 영화 많이 보셨죠? 좋아, 내가 이거 들어줄게. 그럼 너 뭐 해줄 건데? 분명히 너 뭐 해줄 건데가 나올 거예요. 제가 걱정되는 게 그 부분이라는 거죠. 네. 미국이든 중국이든 이제 함부로 우리나라 뭐 때리거나 뭐 제재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우리나라 그렇게 허접한 나라 아닙니다, 외국에서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럼 뭐 해줄 건데? 곧 G7도 될 수 있는 한국 뭐 해줄 건데? 그러면은 눈 뜨고 안 뺏길 것도 뺏길 게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예.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있냐는 거죠. 제가 볼 땐 없다. 그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를 자꾸 뺏길 거다. 저는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전공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민주당 쪽에서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며칠 전부터 들고 나오는 게 민영화 반대입니다. 저는 이 전략은 되게 잘 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6.1 지방선거를 갖고 검찰을 이슈로 선거에 봐야, 그거는 뭐 제가 봤을 때 선거에는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될 겁니다. 왜? 검찰 얘기만 하면은 뉴스에서 일부러 되게 복잡하게 얘기를 해요.
뭐 이걸 하려면 무슨 위원회를 열어야 되고 저걸 하려면 무슨 위원회를 열어 일부러 복잡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일부러 복잡하게 보도를 해요. 왜? 아이고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야 검찰이 저렇게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보니까 민주당이 무리수 두는 거 아니야? 이 정도 반응 끌어내면 땡큐거든요. 예. 그래서 그건 별로 좋은 주제가 아니다. 예. 그것도 좋은 주제가 아닌데 뭐 어쨌든 성적으로 문제 있는 남자 의원들은 우리 모두 다 같이 쳐내보도록 해보아요. 이준석 씨도 협조하세요.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정신 나갔다는 소리를 듣는 거죠. 예. 그러니까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죠. 근데 송영길이 별났다는 거예요. 야 오세훈 서울시장 TV 토론 나와. 너 용산 문제서부터 내가 근데 오세훈이 안 나와. 예, 일부러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아 윤석열도 그렇게 해서 대통령 됐는데. 윗물이 맑은데 아랫물도 맑아야죠. 예. 토론 안 나와도 대통령 되는데 토론 안 나와도 지지율 선두인데 그냥 묻지마 선두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화두를 들고 온 게 지금 민영화입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지방선거는 대선이랑 또 달라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죠. 이재명 찍었던 표에 정말 80%만 나와서 다시 민주당 찍어도 제가 볼 때 9석 가능합니다. 17개 중에서. 투표율이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예. 대선이 77%였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지만 그럼 지방선거는 몇 프로 나올까요? 제가 볼 때는 거기서 15% 빼시면 돼요. 그게 맥시멈이에요. 그나마 62%. 예. 60%안 될 확률도 커요. 근데 만약에 15% 정도 덜 나온다 치면 결국은 전에 윤석열 찍었던 사람과 전에 이재명 찍었던 사람 중에서 누가 다시 한번 나와서 찍냐 이 대결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힘든 데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인천 경기하고 충청도 중에서 두 군데 그리고 전남 전북 광주 제주 예, 세종 그러니까 인천 경기 충청도가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중에서 두 군데니까 4개 그리고 광주 전북 전남 하면은 7개 제주 8개 그리고 결정적인 데가 어디야? 강원도거든요. 강원도도 제가 볼 때는 김진태 대 이광재면은 이거는 인물로만 놓고 보면은 김진태가 어떻게 나옵니까? 사실 5.18 주제로 하면 김진태 얘기 안 할 수 없죠. 예. 지만원이하고 둘이서 계속 5.18은 빨갱이다. 저 김철수란 애 있다. 뭐 북한에서 내려온 김군 있다. 뭐 그 온갖 패드립을 치던 게 김진태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조차도 김진태를 버렸어요. 근데 버렸는데 강원도에 나올 사람이 없네? 근데 여기서 더 슬픈 얘기. 원래 강원도에 나오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KBS에서 뉴스 앵커 진행하던 황상무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여론조사를 돌려보니까 반응이 어떠냐? 황상무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은 뭐 회사 상무예요? 예. KBS 앵커를 하면서도 그렇게 인지도가 낮았던 거예요. 김진태보다도 인지도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김진태를 내긴 낸 건데 반응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조건을 단 겁니다. 야, 너 특히 5.18에 대해서 사과해. 김진태 절대 사과 안 한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강원도지사 나가게 해줄게. 그 다음날 바로 사과합니다. 이게 사과입니까? 강원도지사 나가고 싶어 쇼한 거지. 예. 그래서 만약에 강원도까지가 딱 되면 그게 9개예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 그럼 부울경은 포기해? 광역은 포기할지언정 기초단체는 포기하면 안 되죠. 건질 때 있으니까. 예. 근데 저는 광역만 놓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잊으면 안 되는 교훈 있죠. 한명숙 오세훈 때 그 서울시장 선거 때 그때도 오세훈이 20%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오세훈이 20% 이겨요. 그때 결국 오세훈 몇 프로 이겼죠? 0. 몇 프로인가 이겼어요. 그것도 다른 동네 다 지다가 강남 3구에서 몰표 나오는 바람에. 전 요번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남은 건 뭐냐? 제발 쓸데없는 소리 한 12일만 입 닫고 예. 민영화에 집중을 해야죠. 민영화 벌써 반박하는 말로 야 민영화가 뭐가 나빠서 회사 경영을 합리화시키고 적자 안 낸다는 건데 야 원래 나라에서 운영하는 회사는 적자 나는 거야. 적자 나는 거라고. 모든 국민들에게 싸고 저렴하게 공급해야 될 필수 자재들이 있어요. 그게 전기, 가스, 수도 아니요. 응? 그 교통수단 중에는 철도고. 아이씨 중고등학교 때 사회공부 안 했냐?
회사가 정상화가 되면 뭐해? 그 돈이 다 누구한테서 나가는 건데. 제가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멕시코의 수도는 어떻게 민영화되었나 그거 딱 하나만 찾아보세요. 처음엔 서비스가 좋습니다. 경쟁을 붙이니까. 근데 그 경쟁이 나중에 페이크예요. 왜? 경쟁하던 업체가 갑자기 하나 둘씩 우리 포기할게 하나만 남아요. 근데 문제는 뭐다? 그게 나라 거야 아니고 개인 거야. 어떤 컨소시엄 께 되겠죠.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할까요? 자, 물가 올립니다. 네. 멕시코 시티에만 2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삽니다. 근데 거기는 계층이 어떻게 나뉘는 줄 아세요? 수돗물 펑펑 쓰는 계층, 빗물 받아 쓰는 계층. 좀 솔직히 집시다. 응? 그리고 틈만 나면 어떻게든 인천공항 지분 매각해서 뭐 하게? 뭐 지분 매각하면 커미션 받기로 약속돼 있어? 이명박도 하다가 못한 거 아니야. 근데 왜 또 하려고 그래? 응? 누굴 위해서? 말은 그렇게 할 겁니다. 국민들이 세금 안 내시면 된다고. 대신 우리 월급 내야 돼요. 진정한 조선모사입니다. 차라리 세금 내는 게 나은 거죠. 예. 잘 사시는 분들은 뭐 우린 잘 사니까 걱정 없어. 자,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지금 휘발유보다 경유값이 더 비싸요. 그러면 경유 몰고 다니던 화물차 기사님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나기 전까지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예상했을까요? 하루 앞도 모릅니다. 세계 정세는. 특히 전 세계가 세계화되면서 이젠 남이 나라 일이 아니에요. 아참은 우리나라 일이 됩니다. 이런 혼돈의 상황에서 그냥 민영화하면은 내가 세금 안 내도 세금 안 내는 걸 왜들 그렇게들 좋아하세요? 저같이 신용 거의 바닥인 사람도 고용보험하고 3.3% 세금은 냅니다. 전 그거 아깝다고 생각 안 해요. 왜? 나를 위해서도 쓰이고 나보다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쓰이겠죠. 어떻게 나 혼자 삽니까? 근데 지금 민영화하겠다는 세력들은 보면 그래? 능력 안 돼? 그럼 우리 거 쓰지 마. 그러고 싶으세요? 네? 뭘 알고 얘기하시라고. 그럼 꼭 그 얘기야. 야, 국영기업 있는 애들 뭐 경영이 방만하고 뭐 직원들이 나태하고. 직원들이 방만하고 나태하기로 따지면 최고는 검찰이지. 근데 검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직원이 방만하고 나태한 거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원이 왜 있어요? 그거를 왜 국민 세금을 갖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까? 국민이 세금 내는 거하고 걔네들이 나태하게 일하는 거하고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차가 안 가면은 기름이 떨어지거나 해서 안 가는 건데 차의 와이퍼가 고장 났나? 왜 차가 안 가지? 지금 이런 거나 똑같은 거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논리예요, 이 논리는. 예. 그래서 저는 민영화 반대를 들고 나온 거는 참 잘한 건데 문제는 이걸 언론에서 제대로 써줄 리가 없죠. 그거 어떡한다? SNS에서라도 미친 듯이 뭐 퍼가고 알리고 홍보하고 해야죠. 예. 지금 뉴스데스크 그러니까 아까 새벽부터 올라온 뉴스의 핵심 내용들이 주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좀 주제가 다양하고 좋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벤트는 제가 한 3분 정도만 더 보내드리면 1차 약속했던 분들한테 다 가요. 예. 근데 그분들쯤 보내고 나면 이제 제가 배송배 여유가 좀 생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또 한 10분 정도 확 2차 발표를 하고 뭐 대통령도 내각 임명 3번에 쪼개서 하는데 뭐 저라고 뭐. 예. 그래서 2차 발표 한 10명 정도를 또 제 생각엔 인스타에 한 5분, 유튜브에 5분 이쯤 발표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엔딩으로 2가지를 얘기할게요. 어제 야구 이야기는 합니다만 참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SSG하고 두산전인데 두산이 끝내기로 이긴 거였어요. 근데 야구 모르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주자가 말루예요. 베이스에 다 찼어요. 안타를 쳤어요. 끝내기예요. 그럼 3루 주자만 들어오면 끝입니까? 말루인데? 어떻게 해야죠? 2루 주자는 3루 가고 1루 주자는 2루 가고 안타 치면은 1루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끝인 거예요. 그런데 두산이 어떻게 했냐? 두산이 평소에 빠릿빠릿한 플레이하기로 좀 되게 유명한 팀인데 3루 주자만 야 끝났다 그리고 들어오고 아무도 진루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진루 안 했으니까 어떻게 되죠?
SSG 쪽에서는 아씨 안타 맞았고 망했다. 그러니까 거기도 어떻게 하면 되냐? 평소엔 그랬죠. 와 안타 맞았다 끝났다. 그러면 선수들이 그냥 넋을 놓거나 공을 밖으로 던져버려요. 그럼 게임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쓰게 3루 코치가 야 쟤네 아직 안 뛰었어. 그러니까 포스아웃 끝내기가 병살이 된 겁니다. 이건 진짜 저도 머리털라고 크보에서 이건 처음 보는 사건이에요. 예전에 김성근 감독 쌍방울 시절에 그 어떤 선수가 야 이 경기 끝났나 보다 그래 공을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김성 감독이 아 경기 안 끝났어요. 이 사건만큼 이건 희대의 사건이에요. 근데 이거 보면서 전 들었던 생각, 요번 대선이 혹시 이런 거 아니었을까? 야 끝났어. 사전투표에서 이재명이 이겼어. 야야야 이제 좀 덜 해도 되겠다. 그러다가 병살로 그 다음 이닝 어떻게 됐겠어요? 끝내기를 못하니까 쳤죠. 두산 애들 다 얼빠져갖고 끝내기 안타 쳤던 애가 완전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래갖고 지가 공을 놓쳤는데 자기네가 홈인 걸 까먹었대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아 경기 끝났다. 촌대. 자기가 말이고. 예. 야구가 이해되시는 분들은 이게 뭔지 이해되실 거고 야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는데 아 경기 끝났다 그러고 공을 그냥 놔버린 거예요. 예.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정치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대선 때만큼만 나오면 9석은 무조건 먹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윤석열 지금 보니까 우대가리들은 검찰 캐비넷으로 작살내려고 그러는 거고 민영화 미친듯이 밀어붙여갖고 서민들 주머니에서 돈 빼먹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건 막아야죠. 예. 아 이명박도 막아냈는데 예. 검찰이 뭐 그렇게 무서운 조직입니까? 아 엘리트들한테는 무섭죠. 자기 비리를 다 갖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검찰에 책 잡힐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쟤네가 총이 있습니까? 뭐 칼이 있습니까? 대포가 있습니까? 무서워하실 필요 없어요. 예. 그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만약에 야 박진행 너 검찰로 나와. 그럼 그 정권은 끝난 거죠. 저 같은 사람한테도 나오라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된 정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쫄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건 해야 된다. 막아야 될 건 막아야 된다. 내부에서 총질하는 거는 닥쳐라. 요것만 좀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마지막 하나 엔딩은 뭐냐? 저도 얘기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데 야 원빈 아저씨가 슬퍼하겠다 새로나. 응? 아니 15년 동안 이쁘게 잘 큰 것 같더만 그래 아침에 음주운전 해갖고 가드레일 들이받는 것도 그렇고 변압기까지 들이받냐? 야 어떻게 술이 꼴면은 변압기를 들이받냐? 그 변압기 잘 부서지지도 않는 거요 그거.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근데 김세론이 여기서 뭘 했다? 후 안 하고 나 체열해 주세요 체열. 나 피 뽑아가요. 이건 무슨 얘기냐? 음주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지. 선수라는 거지 선수. 야 나도 술 좀 좋아하거든. 근데 피 뽑아달라고 정도까지는 안 해 나도. 정신 차려. 솔직히 말하면 너 배우 인생 내가 볼 때 한 10년은 끝났어. 거기서 체열해달라고 그러는 그런 얼간이가 어딨냐. 그걸로 더 욕먹는 거예요 지금. 왜? 음주 측정 거부하면서 체열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조금이라도 수치가 낮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 사건 쳤어도 벌금 정도나 집행유예로 끝내겠지. 이 선수인 거죠 이게. 아 음주 지식에 있어서만큼은 빠져나가는 게 한동훈급이에요. 김세론 씨 많이 반성하시고 원빈 아저씨가 되게 슬퍼할 거야. 야 너랑 영화 찍은 이후 내가 차기작이 아직도 없는데 꼭 음주를 했어야 했니? 꼭 했냐? 그랬어야만 했냐? 네. 자 세이월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있으면 이제 수업을 하러 가야 되거든요. 이제 녹화는 지금 3시 반쯤 끝났는데 아무래도 발편집은 수업하고 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한 자정이나 자정 조금 넘어서 보실 수 있는 건 그때다 라는 거 미리 말씀 요 앞에다가 미리 제가 깔아 놓을게요. 아무튼 녹화는 3시부터 3시 반까지 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붉은 불토 잘 보내시고요.
5.18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그리고 헌법에 들어가고 그리고 학교에서 정식으로 교육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국사에서 두세 줄 말고 그런 날까지 계속 가야 되는 길입니다. 또 느끼시죠? 민주주의는 야 끝났다 아니라는 거. 계속 물 주고 분무기로 뿌려야 되는 화초 같은 거라는 거. 예, 정말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